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또 2차 방정식 하긴 할 건데 그들의 난이도가 좀 다릅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틱한 것을 푸시게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난이도는 하드코어. 2차 방정식의 하드코어 문제를 보시게 됩니다. 자, 일단 117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자, 문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 플러스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못 느꼈다.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화면을 연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스페이스바. 자, 읽어보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눈을 간지럽히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 무엇인가가 예면 되겠습니다.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m에 대하여, 어떤 m에 대하여, 의미의 m에 대하여,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뜻?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뜻은 뭐다? m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등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가 항등식일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은 방정식일까요? 항등식일까요? 방정식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뭔지 알아? 얘가 먼저 써 있어. 먼저. 방정식이라는 게 먼저 써 있는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하면서 얘를 2차 방정식을 이미 얘기를 해버린 거야. 만약에 m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 먼저 써 있으면 얘가 항등식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빵을 누가 먼저 날렸느냐 뭐 그런 차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2차 방정식인 거야.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뭘로 흘러간다? 항등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 관건은 어디 있느냐? 중근의 그 의미가 있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정식이라는 것을 중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를 본다 그러면 중근일 때 무조건 우리는 판별식이 0인 것을 세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육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등호가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 등호는 방정식인지 아니면 항등식인지 두 가지의 개념을 갖게 되겠네요. 그때 이것을 완성하게 되면 그제서야 m의 값에 관계없는 m에 대한 항등식 문제로 빠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부터 한다? 판별식을 먼저 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얘가 짝수니까 우리가 짝수 판별식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쑥 쓰는 순간 m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되실 거고 마이너스 ac 띡띡 쓰니까 1 곱하기 m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b의 형태가 나오겠네요. 자, 이 값이 뭐다? 는 0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얘네들을 좀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전개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항이 3개 있을 때 제곱하는 거 전개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까 말까? 말까?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갖고 묶어버리자. 괜찮죠? 자, 그러면 m의 제곱 더하기 2의 a-2의 m 될 거고요. 플러스 a-2의 제곱 그냥 한꺼번에 전개해버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한 다음에 좀 그들의 추이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m제곱이라는 얘하고 m제곱이라는 얘 이렇게 없어집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a제곱하고 a제곱 이렇게 해갖고 없어집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좀 더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2배 a-2의 m. 그런 다음에 쓱쓱쓱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2b는 0이라는 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탄생하게 되죠. 이때 무슨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식이 m에 대한 항등식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m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것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 0을 이루는 격이니까 얘가 막 변할 때 변하느냐고 안 변하느냐가 합쳐져서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뒤에 있는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a-2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2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2b도 역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뽕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b는 4? 이렇게 되니까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상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는 있으니까 얘하고 더해서 얼마다? 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를 단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항등식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발생하는 등호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의미를 더 첨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을 교묘하게 엮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거냐?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보는 그날까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시선을 어디다 두냐? 등호를 보자마자 항상 방정식이란 말은 잊어버리도록 합니다. 항등식과 방정식이 공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118번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118번 읽어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앤 도전! 자, 여러분들 118번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수 k의 값에 뭐 없이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는 뭐다?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다 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등호는 항등식 의미를 가져 방정식 의미를 가져. 방정식 의미를 갖죠. 왜? 방정식이 먼저 선빵을 내렸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이라는 건 그들의 최대 목적이 뭔 거죠? 값을 찾던지 아니면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 둘 중에 하나로 빠지는 거죠. 근데 얘 읽어봤더니 어떠냐? x-1이라는 근을 가졌대. 그렇다는 거는 얘는 실근의 것을 찾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판별식으로 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근을 찾았다는 내용으로 빠진 거죠. 그렇다는 건 위의 문제와 사뭇 다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의 문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썼어. 자, 그 다음에 얘의 근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자,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하나가 더 있겠죠. 뭐 알파라고 합시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얘가 이 식이 어떻게 됐을 때 등호가 하나 다시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그 식은 분명히 k 값에 관계없는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로 빠진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등호가 이루어져 있는 식을 방정식에서 탈피하면서 항등식 문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거죠. 자, 얘가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다는 건 뭐 하라는 거야? 이쪽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겠지. 그렇죠? 자,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x는 사라지면서 이렇게 돼 있는 K와 A와 B에 해당하는 문자 형태의 식이 다시 한번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은 드디어 뭐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얘 K로 묶어야겠네. 자, 그러면 얘하고 하면 얼마야? B. 그래서 1 플러스 B의 K 요거하고 묶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는 얘하고 플러스 B라는 얘하고 이렇게 갖고 따라오겠네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 얘가 뭐가 돼야 돼? 0. 그렇다는 건 1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니까 얘가 뭐 B는 A네요.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자, 얘하고 곱하는 순간 얼마 나오십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그냥 1 나오네요. 그죠? 뭐 계산 왜 했을까? 너무 쉬워서? 모르겠다. 필 받아갖고 끝까지 했어.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인지하실 수 있죠. 그쵸? 자, 고등학교는 어떻다? 개념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등호를 기점으로 해갖고 그게 단원 통합형 문제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지만 수능까지 순탄하게 가시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정리할 거냐면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게. 단원 통합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 판별식이 있어. 판별식은 우리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 뭐 이런 거 세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갖고 단원 통합형 문제가 어느 식으로 발전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게 되거든. 자, 첫 번째, 얘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부등호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서. 이해되죠? 자, 얘는 부등호야. 자, 그렇다는 건 얘가 계산이 되어지면 미지수를 포함한 어떤 부등식으로 빠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부등식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방정식을 이 관계를 기점으로 해갖고 계산해버리면 어떤 부등식으로 빠지게 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니네가 이때까지 풀었던 거는 중학교 때 풀었던 건 1차 부등식이었지만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2차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게 돼. 그러면 결국에는 2차 부등식으로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방정식이라는 얘하고 그런 다음에 2차 부등식이라는 얘하고 또 혼합돼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판별식이 0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되겠죠. 그때 대부분 얘가 뭘로 빠진다? 항등식으로 빠진다. 그래서 단원 통합형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시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정리합시다. 정리.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린 유형 5-2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는 2차 방정식 기점을 해갖고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거진 업그레이드의 대폭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중학교 때 안 배웠었던 개념을 살짝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건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렇다는 건 뭐 해야 된다? 똑바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나는 아무런 농담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농담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집중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이런 형태의 것을 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0 곱하기 x는 1일 때 x의 값을 찾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0 곱하기 x는 0일 때의 x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x값을 찾기 위해서 어떤 수를 막 집어넣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얘는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자, 0과 1은 같아 달라? 다르죠. 자, 그러면 등호를 이룰 수 있는 그 x값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x는 없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해가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여기에 x를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얘가 무조건 0이니까 얘쪽과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x의 값은 무엇이 됩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렇죠?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치부합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와, 안 와? 자, 무슨 소리야? 자, 이게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될랑은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막 가슴에 와닿는 건 아니죠. 팍 비수에 꽂히듯이.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재해석을 이제부터 하면서 고등학교식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요. 자, 2차 함수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자, 일단은 내가 여기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하면 얘가 x-2 곱하기 x-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거 느끼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를 그래프의 형태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절편은 얼마니? 1과
2인 거죠. 자, 그러면 1이라는 얘하고 2라는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뿅 돼 있는 2차 함수의 개형이 나온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때 내가 이걸 왜 했냐? 봐봐. 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얘를 한번 갖고 와볼게. 자,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하는 순간 무엇을 찾게 돼? x의 값을 찾게 되겠지. 그럼 x의 값을 찾을 때 그때 우리는 당연히 인수분해 과정을 지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인수분해 기점을 해갖고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 값이 얼마하고 얼마야? x는 1과 2인 거죠. 그렇죠? x는 1 또는 2인 거야. 자, 그래서요. 자, 봐봐봐. 자, 여기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하잖아. 그러면 이쪽에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y라는 얘가 나오게 되고 이쪽은 0이라는 얘가 나오게 돼. 그때 y와 0이 같게 된다면 얘가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으로 변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근을 갖게 되는데 이 근의 형태가 이 2차 함수의 무엇과 동일하냐면 이 x 절편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방정식은요. 방정식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함수가 교차했을 때 x좌표를 찾는 내용으로 개념이 바뀌게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2차 함수가 지금 이 빨간 얘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y는 0이면 된다며. 그렇다는 건 y는 0이라는 이 직선하고 교차했을 때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취하게 돼. 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방정식을 뭘로 의미하냐면 두 개의 함수가 교차했을 때 x좌표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자, 방정식이 뭐라고? 두 개의 함수가 만났을 때 교차하는 x좌표를 찾는 게 방정식이다. 그렇게 의미를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아는 순간 어떤 형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것에 해당하는 뚜렷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요. 0 곱하기 x는 1입니다. 방정식이죠. 근데 방정식은 어떤 의미라고? 두 개의 함수가 교차했을 때의 x좌표를 찾는 게 그들의 의미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첫 번째 뭘 그릴 거냐면 y는 0x라는 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그리면 돼?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y는 0이라는 건 뭡니까? x축이죠. 그렇죠? 자, 이쪽으로 가는 파란색 선이겠네요. 자, 다음에 y는 1이라는 얘를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봐봐봐.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어때? 평행하죠. 평행하다는 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는 건 뭐야? 답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 방정식은 두 개의 함수가 교차했을 때 x좌표를 찾는 건데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없다? 해가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결론을 내리기를 0x는 1? 근데 이 1은 0이 아닌 상수야? 그러면 얘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평행하니까 만나지 않아? 만나지 않아서 보다 해가 없다.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0x는 0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방정식은 뭐다? 두 개의 함수가 교차했을 때 x좌표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x라는 얘 앞에 0이 있으니까 무조건 얘는 0이 되겠지. 그렇다는 건 y는 0이라는 얘가 이 직선이겠네요. 그러면 y는 0이라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 될 거고요. 또 옆에 있는 얘를 보니까 또 y는 0이네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동일한 선상에 같이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렇다는 건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어떻게 있다는 거야? 겹쳐져 있다. 일치한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보자. 방정식은 뭐라고? 두 개의 함수가 교차했을 때의 x좌표를 찾는 게 그들의 답시라고. 그런데 얘하고 어떤 거야? 일치돼 있어. 그렇다는 건 이 수많은 x좌표들이 다 뭐다?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을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답을 써주게 됩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방정식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고등학교식 절대 개념입니다. 방정식은 이제 방정식에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느냐. 두 개의 함수가 교차했을 때의 x좌표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의미를 두도록 합니다. 자, 이게 고등학교예요. 이해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신 거 15페이지인가요? 거기에 이제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먼저 하시고 우리 테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자,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개념을 정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 가느냐? 119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네요.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자 중에서 x가 무엇이다? 메인 문자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목적은 뭐다? x값을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x가 이렇게 있네. x가 이렇게 있죠.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정리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좀 넘겨봅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얘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얘 이쪽으로 넘겨오는 순간 뭐가 되니? 마이너스 5ax 되니? 자, 그런 다음에 2라는 얘 이쪽으로 넘기고요. 얘 정리하면 a-2 이런 꼴이 되겠네요. 자, 얘도 x를 끝까지 묶어봅시다. 그 순간 a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5a 플러스 6x는 뭐가 된다? a-2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x값을 찾기 위해서 응당 뭐합니까? 이 앞에 있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얼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분의 a-2다 라는 게 나오겠죠. 선생님! 왜? 아, 이거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인수분해 해볼까? 좋아. 자, 얘 인수분해 해볼게. 얘 인수분해하면 얼마니? 3하고 2니? 그죠? a-3 곱하기 a-2가 되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a-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아래 위로 이렇게 갖고 약분을 하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됩니까? a-3분의 1 해서 x의 값은 최종적으로 a-3분의 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풀이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답이 아니야. 왜요? 봐라. 자, 여기 x 앞에 있는 애들 보면 미지수를 포함한 형태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야. 그렇다는 건 이 앞에 있는 수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0이 되는 거에 따라서 혹은 0이 아닌 것에 따라서 그때 x의 값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것을 저번 시간이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 정리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게임이 되느냐.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x의 값에 해당하는 형태가 변하는 경우의 수 문제로 빠지게 돼. 자,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는 유형은요. 최고차 앞에 미지수가 있는 형태를 기점으로 해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절대값을 기점으로 해갖고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 세 번째는요. 가우스 기호를 기점으로 해갖고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유형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에 이런 거야? 이렇게 디테일한 뭔가가 있어? 이걸 조금만 놓치면 어떻게 된다? 틀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네가 만약에 어떤 상대를 알아. 근데 그 상대는 뭐냐면 여자야. 너도 여자야? 뭐 이렇게 하면 얘기가 좀 그러네.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해. 근데 그 사람이 삐졌어. 삐졌을 때 화를 풀어주는 방법을 알아. 그러면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웃기게 하면서 너하고 다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분석이 완벽하잖아. 그러면 얘가 요구하는 걸 이미 꿰뚫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딱 문제가 나오더라도 너 뻔한 거. 그러면서 너 스토리가 그거. 그러면서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의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얘가 답이 나오는 건 맞아. 첫 번째. 경우의 수 중에서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이런 거겠죠. 일단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라는 얘가 0이 아닌 경우. 얘가 0일 때가 문제가 됐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닌 경우는 이게 답으로 나오는 게 맞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0이라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다단화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 아닐 때 그때 답은 이해된다는 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a는 3 또는 a가 2일 때란 얘기니까 그때를 또 어떻게 되냐?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자, a가 3이고 a가 2야.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또 발생한 거죠. 그렇죠? 자, 그때 내가 만약에 a는 3이라는 걸 일단 선택했다고 볼게. a는 3이라는 걸. 그러면 a는 3이라는 걸 선택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0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0x는 뭐가 되세요?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는 건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를 이룬다? 평행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평행한 관계를 이룬다는 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는 건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다? 해가 없다. 이런 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경우 볼까요? 이번에 a가 2인 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a가 2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2 집어넣은 수가 얘는 당연히 0이 되겠죠. 2 집어넣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얘도 0이 되지. 그러면 그때 식은 정리하면 뭐가 되십니까? 0x는 0이다. 이런 꼴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형태로 바라본다면 y는 0x일 거고 얘도 y는 0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의 함수는 어떻게 돼? 교차하겠죠. 그렇죠? 일치하겠지. 그렇지? 어디서? 수많은 모든 x 값들에서.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셨는데 그 유형은 이렇습니다. 최고차 앞에 만약에 미지수 형태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때 뭐냐? 경고야. 최고차 앞에 미지수가 들어가면 경고야. 왜냐면 그 미지수가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질 거고 값의 형태가 달라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귀찮긴 하지만 고등학교는 그런 집요한 무언가를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나누는 훈련들을 하셔야지만 수능 때 여러분들이 별로 문제없이 미분의 어려운 문제, 다른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고등학교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지하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께 충분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게 맞겠죠? 자, 정리! 자, 120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육안에 보이는 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근데 이 방정식이 무엇을 갖습니까?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이런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질 때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일단은 써보도록 하죠. 자, 판별식 쓴 다음에 얘 제곱하는 순간 a 플러스 1에 제곱되실 거고요. 마이너스 4에 ac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등호를 붙여주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 전개합시다. 뭐 나옵니까?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라는 얘 나올 거고요. 자, 얘하고 얘하고 까는 순간 뭐 나옵니까? 2 나와서 찍찍 하는 순간 뭐 됩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찍찍 하는 순간 얼마 됩니까? 플러스 2는 0. 이런 꼴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얘하고 얘하고 합이 얼마? 마이너스 a제곱. 근데 얘는 그냥 2a. 근데 얘는 얼마? 플러스 3는 0. 야, 안 예쁘다. 최고차 앞에 음수 붙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싹.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인수분해할 거 없이 상수 a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근각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2 나왔다! 라고 답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정답 같아? 정답이 아니죠. 자,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봐봐. 최고차 앞에 뭐 붙었다? 미지수 붙었다. 미지수 붙었다. 미지수 붙는 순간 뭐다? 경고다. 왱! 경고야. 야, 얘가 왜 119부터 시작을 했겠어? 119부터. 의미가 있는 거야.
119 뭐야? 아, 급한 거 아니야. 경고야. 왱 돌아가는 거야. 최고차 앞에 뭐 있어? 미지수 있어. 뭐야? 경고야. 왱. 왜? 얘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봐라. 방정식이긴 한데 방정식에 해당하는 차수를 언급해. 몇 차야? 2차지. 그렇다는 건 여기 있는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응당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해야겠죠. 자, 요거 이런 식으로 좀 긋도록 하죠. 자,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답 중에서 만약에 1이라는 얘가 있다면 걔는 답이 아니야. 아니야. 마이너스 1이 있다면 답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끝까지 추적을 해야 돼.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 우리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죠. 1 됩니까? 마이너스 3하고 1 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그는요. 3 또는 마이너스 1 됩니까? 뭐 있어요? 당연히 얘가 있지. 당연히. 그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지우고 난 다음에 A값은 얼마다? 3이다라고 써주셔야겠죠. 그쵸? 오, 그런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한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봐봐봐. 일단은 최고차 앞에 미지수를 뒀어. 그러면서 차수를 언급했어. 그러면 1차적으로 니네가 뭘 해야 되냐면 얘를 해야 되겠지. 그치? 얘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쭉 풀 거야. 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기억에서 사라져. 시험 때. 사라지면서 어디를 보냐면 모두 구하라 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 모두니까 A값은 몇 개다? 2개 이상일 거다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얘가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근각의 사이 관계를 기점으로 해갖고 2개를 만들어서 2라고 쓰겠죠. 그쵸? 어때? 굉장한 함정이죠. 그쵸? 모두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이잖아. 근데 실제적인 답은 몇 개야? 1개잖아. 얼마나 치사한 문제야. 그죠? 자, 내신은 다음과 같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치사하게. 그지? 그러니까 니네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주의해야 돼. 어디를? 최고차에 미지수가 들어간 순간 경고야. 응? 그 다음에 이 차수에 맞춰서 얘가 만약에 2차면 얘가 0이 아니어야 되고 2차라는 말이 없으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119번까지 덩달아 우리가 언급을 한다 그러면 자, 이 문제 어땠어요? x에 대한 그냥 방정식이라고 돼 있지. 1차라는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는 건 얘가 0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서 흘러간 거죠.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20번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21번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도전과 정리입니다. 도전! 자, 121번 여러분들 풀어보셨죠? 자, 시작할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최고차 앞에 뭐가 붙었다? 미수가 붙었다. 그럼 미지수가 붙는 순간 뭐다? 삐용 경고. 삐용 경고. 삐용 경고. 삐용 경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뭘 하고 가야 된다. K는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를 써놓고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자연수 K의 최소값을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기점으로 판별식을 쓰시겠네요. 그죠? 저는 판별식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짝수로 갈까요? 예, K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니?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 전개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한타가 싹 붙여주면요. K제곱은 일단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찍찍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2K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찍찍하는 순간 마이너스 1인데 이쪽으로 넘기면 1이 되겠네요. 그러면 K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K는 2분의 1이니까 그거 중에서 자연수 K의 최소값이네요. 그러면 2분의 1보다 큰 자연수 뭐니? 1이죠. 그래서 K값은 얼마다? 1이다. 라는 순간 어떻게 된다? 아, 좆된다. 좆된다. K는 1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얼마가 되십니까? 당연히 2가 자연수 K의 최소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때 여러분들 뭔가 교훈이 느껴지십니까? 이래.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처음 시험이기 때문에 당혹스러워.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설레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니네들의 본 실력을 내기가 조금 힘들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제 훈련을 알아. 뭘 알아?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걸 알고 들어가. 근데 계산하다 보면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까맣게 잊어버려. 그래서 K가 그냥 1이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 그러면 이 실수를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해야겠죠. 근데 극복하는 방법은 뭐야? 집중력. 근데 우리는 도구를 쓸 줄 아는 인간이잖아.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K는 1이 아니다라는 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다면 그냥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쓱 다음 걸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검사를 통해서 이걸 보시겠죠. 그쵸?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구를 이용하시고요. 집중력을 키워가시면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섭렵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차에 미줄 수 있는 거 수능에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3학년 때 완벽성을 기해서 수능에 수학에서 고득점을 맞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고요. 알죠? 수학의 평화.